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강 홀랜드의 인성이론과 직업적응이론이에요. 첫 번째 홀랜드의 인성이론인데요. 이 홀랜드는요, 사람들의 성격과 환경을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하고 육각형 모델을 통해서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하였어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 간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홀랜드 인성이론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홀랜드의 인성이론은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라고 보고요. 직업 환경도 현실적 환경과 탐구적 환경, 예술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진취적 환경과 관습적 환경의 6가지 유형이 있어서 각각의 환경에는 그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을 살펴보면요. 현실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고 예술형이 있고 사회형이 있고요.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웠었죠.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은요, 솔직하고 성실하며 검소해요. 질서정연하고 실제적이며 현장에서 하는 일을 선호하지만 사회성은 부족한 편이에요. 기술직이나 엔지니어, 농부, 목수, 비행기 조종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탐구형은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과학적 호기심이 많아요. 과학적이며 탐구 활동을 선호하지만 지도력은 부족한 유형이에요. 물리학자나 화학자, 생물학자, 의사, 심리학자 등이 이 유형에 속해요. 예술형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창의적, 독창적이며 개성이 강한데 특징이 있어요. 심미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선호하지만 규범적 성향은 부족한 타입이에요. 아무래도 예술가들이니까 어떤 규칙이나 규범 이렇게 정해진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겠죠. 배우, 음악가, 문학가, 화가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사회형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대인관계에 뛰어난 유형이에요. 이타적이며 봉사활동을 선호하지만 기계적 활동 능력은 부족한 타입이에요. 사회복지사나 종교인, 상담사,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진취형은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으며 경쟁적이고 야심적인 유형인데요.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하지만 체계적인 활동 능력은 부족한 타입이에요. 정치가, 기업가, 영업사원, 보험 설계사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관습형은 정확하고 세밀하며 다소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구조화된 환경과 꼼꼼하면서 질서정연한 일을 선호하지만 융통성은 부족한 타입이에요. 사서나 격리사원, 회계사, 은행원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네요.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해석 차원을 살펴보면요. 5가지가 있어요. 일관성, 변별성 또는 차별성, 일치성, 정체성, 계측성 또는 타산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일변, 일정계 이렇게 외웠었어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변별성 또는 차별성은요, 개인의 흥미 유형은 특정 흥미 유형과는 매우 유사한 반면에 다른 흥미 유형과는 차별적이다 라는 말로 특징을 말할 수 있어요. 일치성은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의 유형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를 일치성이라고 해요. 정체성은
성격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성을 말하는 것이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등을 말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계측성 또는 타산성은요,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직업 성격이 유사하며 멀수록 대조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현실형을 예를 들어 볼게요. 현실형 주변에 있는 현실형은 근처에 있는 관습형이나 탐구형하고는 유사한 성향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거리가 가장 먼 이 사회형하고는 대조적인 성향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들 사이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고 했는데요.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요. 여기 X축이 유형들 간의 거리예요. 그리고 Y축이 유형들 간의 관계성, 우리 그 다른 표현으로 상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요, 반비례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관성은 적어지고요. 그죠? 상관성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상관성은 이렇게 높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들 사이에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라는 이 측면을 잘 알아두시고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홀랜드 이론이 적용된 검사 도구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가 직업 선호도 검사인데 이 우리말 표현은 교재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우리말 표현과 영어 약자식 표현을 함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 선호도 검사 BPI는요. 내담자가 160개의 직업 목록에 흥미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자기 방향 탐색 검사 SDS는요. 내담자가 점수를 기록하는 1시간용 측정 워크북과 소책자가 있다는 것이고, 직업 탐색 검사 VIK는요. 미래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수를 증가시키며 과거 경험과 현재 직업의 목표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내담자의 미래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설명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직업 상황 검사는 MBS예요. 또는 자기 직업 상황 검사라고도 하고 개인 직업 상황 검사라고도 해요.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업 정체성, 직업 정보에 대한 필요, 선택된 직업 목표에 대한 장애 등을 측정하는 것이고, 경력 의사 결정 검사는 홀랜드 육각형 모델에 따라서 6가지 흥미 점수가 도출되면서 그 중에서 원점수가 가장 높은 두세 가지 흥미 척도가 탐색 대상 직업군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하튼 이 홀랜드는요, 이렇게 유용한 검사들을 많이 개발했다라는 이런 공헌점이 있어요. 반면에 홀랜드 이론이 비판받는 내용은요, 성격만을 편파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무시되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진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홀랜드 모형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성적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격 요인을 중시하면서도 성격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직업 적응 이론이에요. 두 번째 TWA 이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데이비스와 롭키스트가 주장했다라는 이론인데 데이비스를 다위스라고 이렇게 읽기도 해요. 여하튼 직업 적응 이론은요.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직업 적응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립된 이론이에요. 개인이 환경과의 조화 유지 노력을 직업 적응이라고 하며 직무 만족, 직무 유지, 직무 효율성 등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서 진로 행동을 설명하고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은 작업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적 욕구를 성취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 평가,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주관적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요. 객관적 평가를 후에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 바꿔서 나왔겠죠. 주관적 평가를 어디까지는 먼저 실시했다는 거.
여섯 번째,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면 융통성과 끈기를 발휘해서 별다른 대처 행동을 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적극성과 반응성을 통해서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조화가 개인의 적응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 개인은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을 예측하는 두 가지 주된 구성 요소는 만족과 충족인데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예요. 즉,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충족은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외적 지표예요. 직업 환경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과업 수행 능력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요구가 충족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만족은요, 직업 환경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야. 직업 환경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고, 충족은 내가 직업 환경을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외워두세요. 만족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충족은 내가 충족시키는 것이다. 구분을 잘해서 해두시기 바라고요. 직업 적응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와 미네소타 충족 척도 MSS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데이비스와 로프키스트는 이 체계를 개인 환경 조화 상담이라고 말했어요. 직업 적응 유형을 볼게요. 직업 적응 유형은 첫 번째 성격 양식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 적응 유형 차원 또는 적응 방식 차원 이렇게 얘기돼요. 시험에 여러 차례들 나왔던 것인데 성격 양식 차원은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해서 민영리즈라고 우리가 많이 외웠던 것이에요. 민첩성이니까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겠죠. 역량, 페이스예요. 근로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하고요. 리듬은 다양해야 되겠죠.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해요.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적응 방식 차원, 적응 유형 차원은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해서 우리가 융끈적반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작업 환경과 개인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고 하고요. 끈기 또는 인내는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지의 정도를 끈기 또는 인내라고 해요. 적극성은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적극성이라고 하고, 반응성은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이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를 반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영리지, 윤끈적방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직업 적응 이론 관련 검사 도구로 중요한 거 첫 번째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MIQ라고 하죠. 개인이 일의 환경에 대해서 갖는 20가지 욕구와 6가지 가치관을 측정하며 1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MIQ에 6가지 가치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성취가 있고요. 이타심, 자율성, 안락성, 안정성, 그리고 지위.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성의자 안한지 이렇게 외웠어요. 성취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얻으려는 욕구이고요. 이타심은 타인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자율성 또는 자발성은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이고요. 안락함은 직무에 대해서 편안한 작업 환경을 바라는 욕구예요. 안정성 또는 안전성이라는 것은요, 혼란스러운 환경을 피하고 정돈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지위,
라는 것은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사회적 명성에 대한 욕구를 지위라고 해요. 다시 한번,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MIQ의 6가지 가치관 성의자 안한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네소타 직무기술진대야 MJDQ 또는 JDQ라고도 해요. 일의 환경이 MIQ에서 정의한 20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미네소타 직무만족 질문지 MSQ는요, 직무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이고요. 미네소타 충족 척도는요, 직장의 슈퍼바이저가 5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충족 정도를 평가하게 돼요. 미네소타 직업평가 척도 MRS죠. 학문, 기술, 사회, 사무, 음악, 미술 등의 6가지 기본 능력을 측정해서 직업을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이에요. 직선사 기출문제.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해석 차원 중에서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몸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이 유형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변, 일전개 중에서 여기 일치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18년도 공시문제. 다위스와 로키스트 등이 개발한 MIQ에서 측정하는 직업과 관련된 6가지 가치 성의자 안한지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옳지 않은 것 지속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